금리를 빨리 올리면 집값은 폭락하고 금리를 빨리 내리면 집값은 폭등한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뭐 대통령이 별지랄을 다 해도 의미가 없다. 이현웅님을 만. 토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도시건축 이야기, 부동산 읽어주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부동산을 약간 건축가의 눈으로 도시를 보는 쪽으로 이제 전 정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죠. 뭐 일기 신도시 뭐 호재를 했는데 매수는 잠잠 쉽지 않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게 집값이 이렇게 해도 위험하죠. 떨어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 수평으로 쫙. 그러니까 뭐 물가 오르니까 조금 물가가 오르는데 안 오르면 좀 그렇잖아. 이게 어느 정도는 경제 성장에 맞게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점차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이래 막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부동산 뉴스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 부동산 뉴스만 하면 다 돌리는 거죠. 아이도 막 왜? 우리 집이 어려워지냐? 뭐 용돈이 줄 거냐? 이거 민감하잖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막 규제를 하죠. 이걸 막아야 되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그다음 또 떨어지면 이게 또 문제죠. 경기가 이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체가 되는 거죠. 정체가 되면 떨어지면 이제 정체가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죠. 그냥 그거에 의해서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사도 가고 이제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는 정책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뭔가 매일 뭐가 터져. 매일 무슨 다주택자 규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담보 대출을 하자. 그래서 뭐 그 집에 대해서 은행 뭐 이거 개정하겠다. 6억을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내게 해줬잖아요. 이거 다 풀겠다. 다 푸는 거죠. 풀어도 거래가 안 돼. 잘 보세요. 풀어도 거래가 안 돼.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13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 회전율 역대 최저. 다 풀어 그냥 뭐 양도세 다 풀어.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뭐죠? 변화가 없다.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분위기라 그러잖아요. 흐름 이런 거죠. 부동산은 심리전이야. 심리전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죠. 둔촌 주공을 살려라. 둔촌 주공이 살리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죠.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랬는데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써놨잖아. 금리와 부동산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요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지워. 뭐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는 게 이유가 뭐냐,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냐 막 얘기 다 필요 없어. 너무 복잡해. 그냥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만. 제가 그렇다고 이거 뭐 부동산을 살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정보가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알면 된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당연히 오르면 부동산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부동산은 오른다. 이거야. 딱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부동산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자가 오르라? 그럼 경기가 어려워지나? 그럼 누가 집을 사? 경기가 어려운데 이자 낼 돈이 어디 있어? 이자 문제도 있고 이런 거죠. 부동산이 금리가 떨어져. 돈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빌려도 이자가 싸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오른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그럼 소장님 그러면 간단하네요. 지금 부동산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추면 되네요. 금리를 낮추면 되네. 부동산은 오르네.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 마음대로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잖아요. 한미 요요. 이놈의 한미 군 아닙니다. 한미 기준 금리는
우리가 항상 그 미국의 금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약간 소극적으로 따라가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조금 올리고, 미국 금리를 왕창 내리면 우리는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금리를 막 이렇게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안 쫓아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환율 문제 때문이에요. 환율이 이게 벌어지는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경기가 완전 작살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도 올려야 돼. 일본처럼 배를 째? 일본처럼 배를 째? 아,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우리가 그만큼 그돈 양과 인구가 없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리그를 할 수가. 우리는 작은 나라야. 인구가 그래서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돼. 1억. 이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인구가 준다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구 문제는 또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미 기준이야. 한미. 그냥 금리를 확 올려요. 미국은. 왜? 너무 위험하니까 확 올려. 그냥 미국의 금리가요. 널뛰기를 해요. 막 마이너스 금리가 막 이래요. 마이너스 금리가 막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못 갑니다.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나니까 우리는 2%, 2.5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 올려 또. 확 올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율을 보는 거야. 환율이 카바거든요. 환율이 갑자기 막 1,500원이 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간단한 원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 이것도 알지 마. 그냥 지워버려. 미국의 금리를 나는 뭔 상관 헷갈려 하죠. 알았어. 그냥 대한민국의 금리를 올렸다? 그럼 집값은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금리를 내렸다? 집값이 오른다. 요거만 알면 돼. 자꾸 물어보잖아.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환율 때문에. 환율이 벌어진다. 1,500원, 1,000원 선이잖아요. 1,000원 선을 항상 맞추는 이유가 너무 내려가도 안 돼. 금리를 방어하잖아요. 환율을 방어하잖아. 1,500원이 막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도시건축 전문가입니다. 저 환율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소극적이죠. 약간 소극적. 미국 금리를 내려? 우리도 내리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왜? 환율만 방어합니다. 환율이 1,000원, 900원이 딱 좋아요. 요것만 방어합니다. 왜? 수출도 해야 되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수입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수입,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냥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적정선, 1,000원 선에서 멈춰주는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우리도 올려야 돼. 방법이 없어. 우리가 미국이 금리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왜? 우리 대통령 방법이 없어. 금리를 만질 수는 없고 그래서 나머지를 규제를 푸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오른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내린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냐의 문제예요. 내려가면 부동산은 오르겠죠. 오르는데 또 확 오르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겠죠. 천천히 올려야 돼요. 사실은 금리도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환율이 막 요동을 치니까 막 1,500원 넘어가면 작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지금 부동산이 작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거죠. 문재인 정권 때 난리를 쳤어. 뭐다 난리를 치죠. 왜? 부동산 이거 집값을 잡겠다고. 근데 못 잡았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금리를 어떻게 한다?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낮췄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면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금리를 올렸으면 돼. 금리를 올리면요 환율이 박살이 납니다. 왜?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낮추는데 어떡하라고? 우리도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을 잡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 미국이 미친놈처럼 코로나 터졌다가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우리도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저금리 시대가 너무 이자가 싸.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풀리면서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한 겁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금리를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아니 내리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내리는데 어떻게?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박근혜 정권에도 이제 문재인 정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다가 확 오는 거죠. 왜?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럼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확 오르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뭘 하냐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뭐 정책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금리가 오른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오르네. 이런 거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네. 근데 이 변화의 폭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미국 금리를 확 올리는 거죠. 물가가 막 왜 저금리를 이게 막 너무 막 마이너스 금리 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금리를 폭락시키는 거죠. 거의 폭락 수준이죠. 금리를 폭등하는 거죠. 거꾸로 폭등하니까 어떻게? 물가는 잡혔지만 부동산이 작살날 수밖에 없었다. 그거에 맞게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어떻게? 폭등하잖아. 방법이 없어. 우리도 금리를 올리니까 쉽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이명박 정권 또 왜 이랬을까? 부동산 인기가 없었죠. 금리가 비싸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 집값은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오른다. 근데 이 얼마나 빨리 내리냐? 금리를 빨리 내리면 집값은 폭락하고 금리를 빨리 올리면 집값은 폭락하고 금리를 빨리 내리면 집값은 폭등한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뭐 대통령이 별짓을 다 해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 주머니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거죠. 막 대출을 다 해줘서 집 사! 그러는데 돈이 없잖아. 이자 낼 돈이 없는데 이자가 비싸서 이자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제가 IMF 때 저 알았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거 알았어. 좀 있으면 집값이 오른대. 내가 1년만 버티면 돼. 그 금리 20%를 버티라고요? 이자를 내면서? 돈이 어디 있냐고. 돈이 월급쟁이가. 그래서 못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내가 알았다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알았다고. 근데 못 사. 왜? 돈이 없다고. 그게 부동산의 기본 상식입니다. 감사합니다.